슬프타임즈 2022년 12월 13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프타임즈는 기업 및 국가의 이익과 생존을 우선순위로 하는 테마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생존 가능 여부에 따라 합리적 의사결정이 결정된다고 믿습니다. 흰 머리털을 캄프라치 해보려고 모자를 쓰고 좀 진행을 해보죠. 이게 믿든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슬프타임즈도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윤, 법인세율 인하, 대기업 감세 아닌 경제 활력 제고 위한 것. 헤럴드 경제 뉴스인데, 법인세율과 함께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이 있는데,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유동성 확보를 한다면 채권 발행을 더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총리가 법인세 인하로 투자 촉진이 가능하다. 연합뉴스는 그렇게 얘기를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는 국민정서 안 맞아. 조선비전은 이렇게 또 소개를 했고, 법인세 인하 와이노믹스 소비 투자 증가 낙수 효과로 이어질까. 조선일보. 이 법인세 인하율에 대해서 그 여러 그 뉴스 매체에서 좀 보도를 냈네요. 이게 그 강남의 그 테헤란로 쪽이겠죠? 네, 테헤란로 쪽일 것 같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게 뭐 LG 뭐 이런 거고,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대충 어디쯤인지 뭐 저건 테헤란로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국회에는 민주당 국회에도 그 민주당 그 무슨 사무실이 있는 모양인데, 거기까지 찾아가 가지고 토론회를 뭐 벌였다는데, 민주당은 이제 파란색이죠. 그들 서민 중산층 민생 예산 민주당, 초부자 감세 특권 예산. 이거 누가 쓸까요? 윤 국힘? 이게 그 국민의 힘으로 썼다면 이렇게 썼을까요? 그리고 글씨체도 좀 이상하고 말이죠. 이거 자충수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한 총리는 뭐 좀 협조를 구하려고 토론회까지 벌인 모양인데, 찾아가는 사람이 협상할 때는 찾아가면 안 됩니다. 아쉬운 쪽이 찾아오는 건데, 그러니까 아쉬운 게 현재 그 여당이라고 그런다면 이거 예산 이 통과를 위해서 그래도 힘으로 좀 한다 그러면은 이건 벌써 고개 숙이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되겠습니까? 난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요. 이분 그 머리를 좀 잘못 쓰신가? 한 총리 머리를 좀 잘못 쓰신 거 아닌가 해가지고. 어저께 유튜브 방송 보다가 옛날 그 사진들을 소개하는 유튜버가 있는데, 뭐 청계천 거만 좀 가져와 봤어요. 그 청계천이 그 청계천 육가에서 팔가 쪽으로 이렇게 그 보면서 요 육가까지는 그때 복개 공사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하로 되어 있는 건데, 아마 그 이재명과 김동연이 살았다는 청계천 판자촌, 그 청계로 그 맥가 쪽에서 살았었는지 모르겠는데, 저건 이런데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좌파가 돼도 되는 건가요? 저는 뭐 청계천 판자촌 출신은 아닙니다만은, 그 약수천이라는 게 있어요. 신당천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저는 그 신당 판자촌 출신입니다만은 전혀 아니올시답니다. 중국은 위안화로 석유와 가스를 사들이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달러화의 세계 지배력을 위협할 수 있다. 인사이더 후이룽탄의 보도 내용인데, 빈살만 왕세자하고 시진핑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사우디 강요들하고 서가지고 그 장한 중동은 그 뜨거운 그 햇빛을 그 피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옷이 그 발전한 모양인데, 지금도 이렇게 그 입고 다니고요. 요거 좀 약간 그 말하자면은 만약 이 후이룽탄이라는
사람이 어느 나라 출신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요렇게 이제 뭐 좀 그 겁먹은 식으로 그 이렇게 뉴스 보도를 내지만 속으로 아마 미국은 배짱이 있을 거예요. 그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국가는 제가 알기로는 역사적으로 미국이 쇠퇴하지 않는 한 전국에는 필망하게 만든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바니는 서플라이 체인의 배출량을 분석하기 위한 포괄적인 데이터 세트를 구축한다. 테크 크런치 캐서린 슈라는 사람의 보도 내용인데 넷제로화를 목표로 하는 기업에 있어서 범위 스코프 3라고 보통 표현합니다만은 탄소 배출량을 추적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무슨 내용이냐면은 저도 그 이 학습을 좀 해봤어요. 그 저기 한국회계기준원에서 나온 초안을 드라프트를 쭉 그 스스로 학습을 해봤는데 스콥 1, 스콥 2는 스콥 1은 뭐 자기 회사에서 그 발생하는 그 탄소 배출량이니까 아는데 이게 간접적인 것까지 공급사에서 체인까지 그걸 다 해서 그 이 보고서를 ESG 보고서를 내놓으라 그러면은 이게 그 대기업은 가능할지 몰라도만 중소기업은 죽을 맛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또 그 선진국 애들이 그 ESG 가지고 밥벌이로 또 이렇게 뭐 해가지고 회계법인들까지 해가지고 KPMG도 벌써 이름이 나오거든요. KP 오스트리아는 아반이라는 게 그런 그 이 프로그램을 만든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20개 대형 벤더에게 탄소 성능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요청함으로써 공급망 내의 기후 위험을 점진적으로 매핑했습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아이소 처음에 국내에 들어왔을 때처럼 아마 그 회계 법인의 밥벌이로서 그 국제 회계 기준에서 요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이소 쪽은 좀 이렇게 그 밥벌이에 그 못 들어갈지 이게 나중에 인증 제도가 될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IFRS 국제표준 S1, S2에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인증기관, 아이소 인증기관들은 야, 그 환경은 우리도 하는데 해서 아마 밥벌이 싸움이 좀 벌어져 가지고 조금 더 쉽게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 그 기법들이 되기를 좀 희망합니다. 세계은행 협력사 탄소시장 정화를 위한 추적 시스템 가동, 로이타, 수잔나 트위데일과 사이먼 제섭이라는 사람이 또 한 내용이 있는데 거의 유사한 그 내용이라서 제목만 소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상징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참 사진 기자들 하는 거 보면은 이 화력발전소에서 이제 발전을 하니까 이게 이제 배출가스 나오는 그런 상황을 참 예술적으로 잘 찍었네요. 잘 찍었어요. 네. 칼럼 변화한 중국의 한반도 3원칙 유상철 중국 연구소장 차이나랩 대표인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 원래 그 한반도의 평화 안정 비핵화 대화 협상을 통한 자유적 해결 등 요게 뭐 한반도 3원칙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그 3월 미국 앵커리지에서 미중 고위회담 이후 중국의 한반도 정책이 크게 달라졌다. 그러니까 좀 더 북한을 말하자면은 핵실험 못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고 당시 토니 브랭컨 미국 국무장관과 양세추 중국 정치국원이 얼굴을 붉히면 논전을 나눴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결국 그렇게 된 건 뭐냐 그 회담 이후로 북한은 더 미사일을 쏴대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한 거다. 그래서 변면은 우리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조치로 중국의 입장에 대한 고려는 변화한 중국 정치망태나 조정돼야 마땅하다. 이 얘기는 지금 우리나라가 무슨 뭐 중국하고 중국의 어떤 역할을 기대한다 하는 쪽으로 이렇게 부탁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다 그런 얘기거든요. 야후 재팬을 통해 한국 뉴스를 보는데 국내 네이버 뉴스 검색 언론사 편집 순위
이런 걸 보면은 정치 갈등 등이 너무 부각이 돼서 식상한 면이 있는데, 이런 거 국제 뉴스도 그 네이버 뉴스에 좀 앞머리에 좀 띄워주면은 이제는 우리나라 국내 뉴스만 가지고 그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세상 돌아가는 걸 봐야 그 다음에 그 한국 내에서 살더라도 그 뭔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고, 또 어떤 이 의견의 그 자세 내지는 또 삶의 태도를 결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 인터넷이 개방된 세상에서 네이버 뉴스 검색이 그 야후 재팬에서 한국인이 보면은 그 검색하는 데를 보고서 알고리즘이 그 한국에 관련 뉴스를 이렇게 좀 내보내주는 그런 알고리즘이거든요. 참 이런 게 참 부럽습니다. 근데 야후 재팬에도 그 네이버가 그 라인이죠. 라인 그게 이 합작을 해가지고 만든 회사라니까 뭐 영향력이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국내 네이버도 그 정치 논리에 의해 가지고 이혜진 씨가 저 뒷방 늙은이로 빠지면서 뭐 뉴스들 나오는 거 보면은 언론기관 매체에서 편집한 내용대로 자기네들은 그냥 옮길 뿐이다 하는 식으로 하는데, 야후를 보면은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런 거 아니니까 좀 소신껏 좀 뭐 남들이 많이 보고 뭐 이렇게 알고리즘을 객관적으로 우선순위를 뜨게 하는 그런 게 소신이 있고 주대 있는 그런 이 플랫폼을 하는 사람들이지, 옛날 문재인 정권 때 저기 민주당한테 압력을 받아가지고 깨갱해서 그렇게 지금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허구한 그거 무슨 국민들 갖다가 그냥 서로 갈등하게 만들고 저기 여야 대치되고 좌파 우파 그냥 되는 꼴이나 우선순위로 올려놓고 그래가지고 국민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일찍 죽게 만드는 그런 역할만 하는 게 네이버인지 답답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안 넘어가냐. 그래서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은 한반도 문제에서 건설적 역할, 중국 외교부장이 한국에 이게 서울 시사인데 이게 이제 일본 지지통신, 시사통신을 또 통해서 본 거거든요.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했는데, 이제 뭐 화상회의를 했는데, 왕 씨는 향후 한반도 문제의 건설적 역할을 하느니라고 말했는데,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얘기를 안 했다. 그 다음에 이 박진 외교부 장관은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북한이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비핵화되어의 길로 나오도록 하는 것이 한중의 공통이익이다. 한중의 긴밀한 공조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사진을 보면은 이게 이제 어깨 피고 앉아 있고 왕이는, 그 다음에 이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게 무슨 정부부정 해가지고 뭐 이렇게 앉아 있어요, 이 친구. 이거 꼭 사대주의 같은 기분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보는 사람 기분 나빠가지고, 이게 외교부에서 제공했는데 좀 좋은 장면을 찍어가지고 서로 좀 1대1 맞짱 뜰 수 있는 그런 대등한 자세로 해야지. 이건 꼬붕이 형님한테 이게 뭐 딱 화상행위하는 것 같잖아요. 왕이 부장 봐요. 이 사람 뭐 늑대 외교의 아주 수장 아닙니까? 딱 해서 무게 잡고 하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자세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한국의 외교를 하겠다고 하는지 어깨 좀 피고 회의를 하지. 제 얘기입니다. 참 깝깝합니다. 이런 뉴스 이렇게 보면은 630소 이상 수주 파트너로 한미 소형원전 동맹해서 뭐 두산 DLENC, 미 SMR 기업 X 에너지에 1.3억 불 투자한다. 그래가지고 뉴스케일 파워 등도 있고 3대 업체와도 모두 협력한다. 뭐 이렇게 돼 있고, 바이든 대통령하고 회담할 때도 원자력 협력을 하자.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지금 여기 밑에 안 보입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아직 SMR 이 원전 핵융합 원전에 예산이 별로 책정되어 있질 않아요. 그게 문제죠. 그거 미국하고 뭐 협조해서 뭐 하겠다는 얘기냐. 발주 따가지고 하청받아 먹겠다. 우리나라부터 돈을 써서 소형원전을 우리나라에 만들어야죠.
그게 좀 정책적으로 좀 빨리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88개 좌파단체 총직결 이태원 대책회의 이상민 빌미로 제2세월호 놀이나 뭐 이런 얘기 같은데, 나 이거 좌파들 이제 그만해라. 이게 완전 그 나와가지고 국민들 정서가 그 우리나라가 너무 반반으로 쪼개져 가지고 차라리 니들 그러면은 우리 동서 그냥 나눠 가지고 그냥 저기 옛날 그 삼국시대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정도에, 니들은 니들끼리 살고 우리는 우리끼리 살자, 뭐 이렇게 되는 거냐 뭐냐 그런 생각도 있는데, 정부 정복을 노리는 참사파리 좌파들. 그게 요게 왜 정부 전복이라고 제가 이런 표현을 했냐 그러면은, 독일에서 그 민주주의 정부를 그 부인하고 쿠데타 이렇게 해서 제국주의 정부를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쪽은 그 민주정부 그 뭐 전복해가지고 그 사회주의 정권 만들겠다. 종북 좌파 애들이겠죠. 참사파리 좌파들이라는 게. 여기 보면은 무슨 요거 신북같이 생긴 게 아마 그 성공해 갖고 스님도 나와 있는 것 같고, 요게 그 장소가 일반적으로 여기 국회 어디 무슨 그런 데에 모여들 가지고, 그러면 누구겠어요? 민주당 애들이 뒤에서 다 뒷조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 저 이태원 참사가 하나의 그 저기 안타까운 사건으로 해서 좀 그 죽은 자들을 위로하고 그다음에 또 뭐 위로금이 조금씩 나간다는데, 그거로 이걸 가지고 정치화해서 이렇게 하는 그 이 단체들은, 얘네들은 평상시에 뭐 먹고 사나 몰라요. 돈 안 벌고 뭐 하는지 몰라요. 걔네들은 돈이 어디서 나와서 생업을 하는지 난 도저히. 정부 예산 단체, 무슨 단체들이 요즘엔 예산 신청하면 예산이 옛날에 그 민주당 정권에서 많이 줬다는데, 저기 그 김대중 정권 때부터 이 투표 뭐 이런 그 얻으려고 그래가지고 그 정부 돈 뜯어먹고 사는 그런 단체들이 너무나 우리나라에 많다는 얘기예요. 그 미국 같은 경우에 단체는 주로 모금 가지고 하는데, 이 정부에서 이게 그 단체에 지원금 준다는 거 이거 없어야 됩니다. 무장집단 호텔 습격 3명 사살 아프간 수도. 아프간에서 슬슬 그 뭔가 이렇게 그 분쟁의 조짐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아프간 탈레반이 집권했는데, 요게 이제 그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가는, 여기 뭐 중국 그 시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이런 뉴스들이 이제 말해 우크라이나 전쟁 그런 거에 좀 묻혔었는데, 아프간 미국이 철수하면서 드디어 거기가 또 분쟁 지역으로 그 이슈화 돼야 중국 애들이 뜨거라 하고서 중국인이 많이 들어가는데, 근데 이게 뭐 또 3차까지 뭐 딴 데 공격했다가, 그래서 그러면은 탈레반 권력이 탈환한 이후에 이런 거를 하는데, 누가 어떤 세력이 또 이렇게 말하자면은 그 어떤 그 테러를 일으키는지 참 매우 궁금해지네요.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 그 정세가 불안해야 중국도 좀 불안하고 뭐 그런 게 있겠죠. 그리고 그 신장 위구르하고 그다음에 아프가니스탄하고 종교도 같고 또 민족 유사성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 좀 복잡하게 거기에서 그 좀 분쟁이 거꾸로 좀 많이 발생했으면 하는 희망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있지만요. 우리나라는 뭐 총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 이제 말 가지고 싸우는데, 우리나라도 아마 그 총기 휴대가 가능한 나라일 때는 이미 아마 내전 벌어졌을 거예요, 아마. 문개혁 폐기 공식화, 인기 영화 포퓰리즘이 건강보험 건강해쳐. 자, 요거는 조금 제가 신중하게 보여지더라고요. 뭐냐 그러면 이제 문재인 케어를 폐기하는 방향으로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건강보험 제정이 뭐 말하자면은 그 적자다 뭐 이렇게 해서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고 그러고, 이게 이제 그 비도덕적으로 뭔가 근데 이거 여기서 얘기하면서 여기에서 그 영주권 얻은 그 중국인들, 그 제일 아니 그 저기
중국 동포들 또는 중국인들 이런 사람들이 그 사회주의 그에서 그 얻어먹던 거에 몸들이 익숙해져 가지고 그 한 사람이 취직하면은 그 아버지 뭐 노인네들 다 그냥 그 피부양자로 해서 그 이제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는 거를 제가 그 목격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뭐 대단한 권리인 것처럼 그 저기 병원에 가서 큰 소리 빵빵 치고 원래 그 중국말이 시끄럽잖아요. 근데 지들끼리 얘기는 중국말로 뭐 샬라샬라 하고 뭐 그다음에 한국말도 조선말을 조선족이니까 아마 그 중국인인지 모르지만 그런 거 보면서 그러니까 그 뭐 옛날 우리나라 그 동포다 뭐 해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그 중국 국적 가지고 있으면은 중국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 걸 너무 그런 사람들한테 혜택은 취직한 한 사람만 해줘야지, 취직한 한 사람만 해줘야지, 꼭 우리나라 국민처럼 다 해주니까, 이런 그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임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은 정권이 바뀌어도 장기적 안목에서 지속되는 시스템적 개선 정책들이 아쉽다 하는 느낌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재인 정권이 했던 것 중에서 잘하는 거는 계속 해 나가야 되고, 뭐 꼭 다 못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 이제 문제 터진 것 중에서 그러니까 문재인 케어 중에서 뭐 장점인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뭐 또 채택을 하고 일부 수정을 해서 폐기한다 이런 것보다는 좀 개선하겠다 이런 자세가 또 좀 필요한 걸 수도 있지 않겠냐. 너무 그 무슨 감성적인 제가 그 느낌 진단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뭐 그 병원을 나이 먹으니까 조금 아무래도 자주 다니게 되더라고요. 그 나이가 먹게 되다 보니까 뭐 그런 등등 생각해서 그 이 병원 의원에 가면은 그렇게 그 우리나라 사람 아닌 그 의료보험을 되는 그 중에서도 이 중국 동포들 중에서 아나무인격으로 대단한 특권인 것처럼 와가지고 저기 뭐 서비스가 불편하다는 동 뭐 이렇게 갈하는 그런 할망구들을 볼 때 아주 보기가 안 좋더라 하는 그런 경험은 있습니다. 방위비 증액 순례 총리 국민 스스로 책임 뭐 일본식 얘기로는 뭐 좀 말들이 되겠니 이게 번역이 되면은 좀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이 좀 되겠죠. 국민 스스로의 책임 일부 증세로 조달 계획한다. 마이니치 신문인데 하나자와 아오이 코다 나카다이 이 두 기자의 내용인데 그 뭐 중요 내용은 방위력의 발본 강화는 안보 정책의 대전환에서 시대를 긋는 것이다. 책임 있는 재원을 생각해야 하며 지금을 사는 현재 사는 국민이 스스로의 책임으로서 무게를 짊어지고 대응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국민들한테 자 우리가 방위를 좀 해서 방위비를 올려야 되고 일본을 지켜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좀 세금을 내야 되지 않겠어 이런 얘기겠죠. 근데 여기에 그 대표적 댓글이 달렸는데 우리나라 댓글 수준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참 그 수준이 높습니다. 자, 이걸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책임 전가도 적당히 하라고 말하고 싶다. 우선 자신이 일본의 정치가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해. 한국인이 수원지, 외국인이 수원지 자유대 기지 주변 땅을 사들이는 등 국가 책임을 할 일을 먼저고 가야 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외국인이라고 표현인데 다 중국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위대 기지 주변 땅을 사버리고 수원지 그런 데를 왜 사냐 이게 그냥 도쿄나 뭐 이런데 뭐 아파트 사는 게 아니고 우리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 애들 투자가 뭐 중국인 외국인 투자의 뭐 50% 이상이 중국인이라는데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일본 국민도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국회의원을 줄여라. 요건 이제 한국에도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리고 뭐 저기 시의원 같은 거 있잖아요. 절반 이하로 한다. 당선했지만 국회에 한 번도 오지 않는 무리들이 있다. 없어도 큰 차이가 없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세비 먹고 그것도 예산 아니에요. 그 뭐 예산 깎으려고만 하지 말고 국회의원 수 줄여서 세비부터 없애는 게 예산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뭐 나라를 방해하는 것이 돈이 들어가는 것은 이해하지만 핵심은 그거죠.
먼저 낭비가 없는지 검증한 다음부터 해라. 참 지적이고 이성적인 이 댓글을 하고 있는 거 봐서, 그래서 우리나라 그 댓글 부대 애들이든지 서로 하는 그 수준 를 보면은 이 사람이 나이가 먹은 사람인지 안 사람인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우리나라도 예산에 낭비가 없는지, 아까 무슨 시민단체들 무슨 뭐 지원금 주고 이따위들, 그거는 여야나 보수단체나 진보단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자생적 단체들은 스스로 모금력으로 해 나가라고 하고 정부 지원금은 없어져야 돼. 그런 게 저도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제주도에 무슨 해군기지 주변에 뭐 중국 아스키들이 땅을 샀다 하는 소문도 들었는데, 그런 거 먼저 하고 일본도 당했고 우리도 당했고 다 중국 애들이 말하자면 식민 정책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일본도 사실은 잘 나갈 때 미국 서부를 뭐 다 샀다고 그랬었죠. 뭐 LA 뭐 이런 거. 옛날 다이하드 영화 보면은 뭐 그런 거가 나옵니다. 한국 과격노조가 패배, 좌익 정치에 반발 커지는 현상을 전 주한대사가 해설. 전 한국주재특명 정권대사 무토 마사토시가 다이아몬드 온라인에 한 4페이지에 걸쳐서 한 건데, 이 굵은 글씨는 소제목만 가져온 건데 충분히 왜 이 화물연대 과격노조가 패배했느냐 하는 얘기를 쭉 하면서 결론은 뭘로 가냐면은 문재인 정권의 문제 뭐 이런 거하고 연결해 가지고 향후 전 대통령이 추구될 수도, 여기 한자를 해석을 하면은 추가적으로 구속될 수도, 이런 표현 아닌가 싶어요. 한자를 제가 안 봤습니다만은 일본말로. 비이재명계 의원 사이에서는 이제 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서 당을 수정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념에 기초한 좌파적 정책 지향의 반발, 윤석열 대통령의 현실적 대응의 평가가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한국의 혁신적 체질이 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것도 좀 이번에 정권이 바뀌면서 조금 뭐 우리나라 와서 정권대사 했던 무토 마사토시가 좀 긍정적인 글을 오래간만에 좀 기고를 해줬네요. 네. 뭐 객관적인 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영우 히트 빌보드 점령에 깜짝 큰손들 드라마 엔터주 담았다. 제가 이미 CJ ENM 스튜디오 드래곤, 그 다음에 하이브 JYP 엔터테인먼트 SM은 3분기 누적 실적을 분석을 해서 소개를 좀 해봤어요. 키다리 스튜디오도 했죠. 네, 키다리 아저씨라고. 그렇게 좀 분석을 해서 좀 며칠간 연속해서 방송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이게 잘 나가니까. 근데 요 내용은 프랑스에 6개월 됐을 때 국제 입양을 가서 프랑스의 문화부 장관을 했던 사람이 우리나라 한류 문화가 이렇게 잘 나가는 거에 대해서 감탄했다 하는 뉴스를, 프랑스 이름은 풀베르 펠르랭이라고, 아마 여성 문화부 장관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거의 뭐 좀 길게 어떻게 얘기를 해봤는데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분명히 1.5 배속을 받거나 중간에 건너뛰기를 하셔서 봤을 길 희망하고, 이런 이 뉴스 편집이 조금 더 좀 매끄럽게 되도록 저도 하나의 역사 기록으로서 국가 생존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모아가지고 또 제 해석 의견이나 이런 거를 곁들여서 또 추가적으로 또 좀 계속 해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 때는 또 모자도 벗고 해야 되겠죠.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이 내용도 좋았다고 하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